지난 토요일 정읍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0대 홀몸 어르신으로 자가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의 의사 연봉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연봉은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 의사로 6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0.5포인트 하락한 8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버섯을 캐러 집을 나간 후 실종된 50대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실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정읍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0대 홀몸 어르신인데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정읍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토요일.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진 70대 어르신 A씨는 앞서 확진 판정이 난 서울 친구와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택에 대해서는 소독을 완료를 했고 자택의 쓰레기도 폐기물 전문 업체에 오늘 중으로 의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A씨는 친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자가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선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읍시는 A씨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CCTV를 확인했는데 접촉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단 이탈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는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 GPS는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진단검사 때 A씨를 포함한 접촉자 18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났었습니다.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명 가운데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기도 좀 무섭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몸이 안 좋은 상태라 하면 거기에 걸리면 치명적인 저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불안을 느끼죠. 지난 6월 정읍 지역 첫 번째 확진자도 1차 검사 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양성 판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5명에 이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김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스크가 무료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3월부터 3억여 원을 들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 15장씩 마스크가 배부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김제시는 추석 전까지 마스크 42만 장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위기 가구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의 98%가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고 60%가량이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 비율이 가구 소득 400여만 원 집단에서 가장 컸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가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4월부터 위기가구 4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천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98.7%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환수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9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보다 10.5포인트 떨어진 84.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작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의 의사 연봉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남호 기자. 전국 시도별 공공의료원 의사들의 연봉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이영호 의원이 광역자치단체 공공의료원 의사들의 연봉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연봉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최고 연봉은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의 의사로 6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연봉은 서울시 의료원 어린이병원 의사로 4,900여만 원이었습니다. 최고와 최저 연봉은 13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의사들의 연봉에도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 의사의 최고 연봉은 1억 원대에서 2억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강원과 충남, 경북 등 농어촌 의사의 최고 연봉은 4억 원대로 높았습니다. 또 제주와 경남, 전북, 전남, 충북 등의 의사는 3억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 의료원에서 의사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봉 상한액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의 의사 연봉은 낮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의료원은 고액 연봉을 지급해야만 의사를 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호 의원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섯을 캐러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50대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40분쯤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삼정봉 인근에서 54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가족들에게 버섯을 캐러 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실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 투자를 담당하는 A씨 등은 지난 2월에서 6월 SNS에서 구매한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마초 흡입은 이들 중 한 명이 국민연금공단 내 다른 직원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와 매출 감소로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한 실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두 20곳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통량이 5.2% 감소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휴게소의 매출은 58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가 줄었다고 합니다. 도내 휴게소 중에서 규모가 큰 군산 휴게소와 여산 휴게소 같은 경우 경영난에 비상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군산 휴게소는 지난해 월 평균 방문객 수가 11만 2천여 명으로 2월에서 9월까지의 매출액이 약 7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방문객 수는 8만 6천여 명으로 23%가 줄었고
매출도 30% 감소한 약 53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약 4억 8천만 원을 벌었지만 올해는 35%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여산 휴게소 또한 월 평균 10억 원의 매출이 현재 6에서 7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난달에는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평소 하루 5천 명, 추석 연휴 10,000명을 넘어섰던 방문객들이 현재 1,000명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1억 원을 보이던 매출은 현재 5천만 원도 넘기기 힘들어 100명이 넘는 직원의 고용 유지가 힘들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의 바지락 종자 대량 생산 시설이 들어섭니다. 고창군은 내년부터 3년 동안 70억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전북수산기술연구소에 바지락 종자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바지락의 80%가량이 생산되는 고창군은 최근 새만금 공사 등 해양 환경 변화로 국내산 바지락 종자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창군은 이 시설이 갖춰지면 중국산 바지락 종자 수입을 대체해 바지락 생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바지락 산지인 우리 고창에 수산인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지락 종폐 사업을 착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추석 특별 방역기간 방역 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 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합니다. 전북도는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 집합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집합금지 연장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열 감지기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 설치된 발열 감지기를 지난 25일 훔친 혐의로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A씨를 검거하고 발열 감지기도 회수했습니다. A씨는 발열 감지기를 훔친 이유에 대해 팔면 돈이 될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는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휠체어와 목발, 지팡이 등을 3개월씩 대여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방법은 남원시 보건소 재활운동실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에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한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군산과 김제 등 전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한낮 기온 25도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화요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김제, 인실, 정읍 24도, 그 밖의 지역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토요일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지속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찬 공기를 동반해 요란스럽게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이후로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